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약 5%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여론조사 지지율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당대회 기간 내내 여러 번 요동칠 것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변수, 전당대회의 최종 승자,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여러 가지 변수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여론조사보다 중요한 것이 책임다운들의 당 투표율입니다. 여론조사는 일단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도, 충성도,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마음, 열정, 그리고 지식, 분석, 이런 것들은 책임 당원들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범여권, 이런 유권자들의 여론조사 선택은 예를 들어서 아직은 김기현보다 안철수란 이름이 귀에 많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인기 투표, 예를 들어서 나경원을 지지했던 표들, 그리고 유승민을 선호했던 이런 지지층들이 단순히 옮아가는 것, 이른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중심 세력에 대한 반감, 비호감도, 이런 어떤 느낌이나 정서가 이런 여론조사에 일단 반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보다는 정서, 감정에 의한 선택이 여론조사에서는 많이 작용을 합니다. 반면 책임다운들은 다릅니다. 이번에 투표권을 가진 책임다운들은 8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들 중에서 실제로 얼마나 투표를 할 것인가? 2년 전 이준석 대표가 당선됐던 전당대회 때는 투표권을 가진 당원들의 투표율이 36%였습니다. 이번에는 전당대회의 중요성, 그리고 관심도, 그 윤석열 정권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전당대회라는 점, 이러한 것들을 감안할 때 투표율이 40%를 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40%가 투표를 하면 책임당원 482, 32만 명이 투표를 하는데, 그 32만 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는 일반 유권자들보다도 보다 더 신중하게, 보다 더 정략적으로, 보다 더 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인기, 선호도 이런 것보다는 어떤 당대표를 뽑아야 당이 화합할 수 있을고 윤석열 정권이 성공할 수 있으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런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 더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중요한 것이 투표율이라는 점. 만약에 영남 지역의 투표율, 자, 영남 지역의 유권자, 이 책임다운들은 약 40만 명 정도로, 40%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원래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다 합쳐서 유권자가 전체 국민의 25%인데, 국민의힘은 책임다운들이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40% 정도입니다. 반대로 제가 2번에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수도권 지역의 당원은 약 30만 명, 이것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약 37%입니다. 원래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유권자 비율은 전체 국민의 50%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은 37%입니다. 자, 이 37%에 해당되는 약 30만 명의 수도권 당원들이 어떤 표심을 보일 것인가? 안철수가 주장을 하는 대로 수도권에 살고 있는 당원들이니까 수도권 당대표를 선호한다?
수도권 표를 내년 총선에서 가져오는데 더 유리하기 때문에 자,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수도권의 당원들이라 하더라도 그 출신 국민의힘의 성격으로 봐서 호남 출신의 수도권 거주자보다는 영남 출신의 수도권 거주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수도권의 유권자들은 상당 부분 이성적, 정략적으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도권에 살고 있으니까 수도권 출신의 당대표가 더 유리하다, 더 좋다, 이런 식의 어떤 감정적, 정서적 판단보다는 실제로 수도권 당대표가 총선 때 수도권 표를 견인하는 데에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제가 어저께 설명드린 대로 김기현 당대표가 되더라도 한동훈, 오세훈, 원희룡, 나경원 이런 수도권 출신들의 스타들로 두림팀을 만들면 충분히 수도권표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판단을 수도권의 30만 당원들이 얼만큼 내리겠는가, 이것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결선투표 여부, 결선투표까지 갈 것인가. 만약에 결선투표까지 간다면 그래도 범윤계로 분류되고 있는 황교안, 윤상현 두 후보의 표를 합치면 한 10% 정도가 됩니다. 황교안 8%, 윤상현 한 3%. 자, 이 사람들의 표가 결선투표 때 누구 쪽으로 더 갈 것인가. 황교안은 이 당의 당대표를 맡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정통 보수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대표적인 친박계 출신으로서 역시 정통 보수입니다. 자, 이런 정통 보수들의 표가 결선 투표에서는 안철수보다는 김기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니겠는가. 이것도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나경원 전 의원이 과연 연대를 할 것인가. 연대를 하면 김기현이냐 안철수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만약에 그가 연대를 한다면 그가 지금까지 비춘 언행으로 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가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여러 번 강조를 하고 당의 화합과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얘기를 한 그런 경험에 비춰서, 그리고 그가 자신의 정치 미래에 대한 현명한 판단, 이런 것들의 가능성을 종합을 해볼 때 나경원 전 의원이 연대를 선택을 한다면 그 대상은 안철수보다는 김기현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 변수를 생각을 하면 세월이 흐를수록 안철수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김기현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임 당원들의 투표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에 나타난 비율보다 훨씬 큰 격차로 책임 당원들이 정략적 투표를 해서 김기현 후보를 밀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감사합니다.